안녕하셨어요. 수요일이니까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가 진행되는 날입니다만은 일요일 진행하는 수행 특강 중에 지난 일요일 날 니미따 상을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다 마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은 1월 1일이라 쉬고 1월 8일부터 새해의 수행 모임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더 늦지 않게 대념 적용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잠시 쉬고 수행 특강 니미따와 관련한 주제를 이어서 공부하는 것으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지난 일요일 공부했던 상 니미따 주제의 뒷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근데 니미따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실 너무 큰 주제여서 자료를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겨우겨우 그냥 순서만 잡는 정도? 이렇게 특히 뒷부분을 그렇게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지난 일요일 날 수업을 해보니까 앞에 한 절반을 한 것 같지만 페이지로 절반을 했다는 거하고 공부해야 할 내용으로는 절반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마무리는 지어야겠고, 그래서 나중에 언제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 니미따를 주제로 또 특별한 강의를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또 한 번 한다 생각하고, 오늘은 좀 부족한 대로 교재가 말하는 순서를 좀 따라가서 일단 기본적인 틀을 마무리해야겠다. 네, 그렇게 이제 수업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 진행,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일요일 날 상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자, 여러분 그 교재 가지고 계시죠? 가만, 김정혜 교수님이라고 하려 한다. 여기 있다. 하긴 김범구님은 이제 교수님 하셔도 되지 뭐. 교수님은 되지. 그래. 교재에 그 4페이지부터 좀 다시 읽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앞에서는 이제 색상 내지 법상이라는 이 상이 6개의 조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2개의 경에서 용례를 본다 라는 거 공부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4페이지 3 기능의 단속. 니미따라는 이 주제는 어쨌든 기능의 단속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1번 기능의 단속 1 상을 붙잡지 말 것. 흠없음 경은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으로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할 것,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알 것, 깨어있음을 실천할 것의 3가지를 제시합니다. 이때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는 것은 기능의 단속입니다.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상, 니미따를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수, 아누변자나 뒤따르는 것, 수를 붙잡지 않는다. 안근을 단속하지 않고 머물면 간탐과 불만과 악한 불선법들이 흘러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단속을 위해 실천한다. 안근을 보호하고 안근에서 단속한다. 6내외 입처에 반복되고요. 그런데 이 설명에는 상, 니미따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인식 과정에서 붙잡지 않아야 하는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 2가지를 붙잡지 않는 것이 기능을 단속하는 것이고 문을 보호하는 것인데 근을 보호하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 보호에 괄호하고 원어를 적어 놓은 거는 우리가 보호라고 같이 번역을 하지만 원어가 다르다.
다른 원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붙잡지 않아야 하는 두 가지 중 하나 이랬는데 붙잡지 않아야 하는 거 두 가지로 제시했죠.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뒤따르는 거. 그런데 그게 수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면 상, 니미따는 무엇입니까? 교리문답의 큰경은 탐진치가 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위의 설명처럼 상의 위치가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의 육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육위입처, 즉 색성향 미촉 법의 인식 상태인 경, 위사야, 대상이 탐진치에 의해 왜곡된 상태를 지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입처, 바히라 아야따나는 복수의 존재로 나타나고 이곳에서 관심이 묶어준 지금 이 순간 하나의 대상을 경위사야라고 하고 그랬을 때 다시 관심에 의해서 위사야가 왜곡된 상태를 상니미따라고 한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육외입처, 즉 색성향 미촉 법은 인식주관인 육내입처, 즉 안입이 설신의에 밖에 실제 하는 인식객관이어서 일반적으로 복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능의 단속에서처럼 인식 현장에서 대상이 된 경우의 경위사야와 상니미따는 단수로 나타나서 내입처와 외입처가 대응한 현재 상태를 지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때 그 박보부님이 질문했던가요? 여기가 복수냐 단수냐? 그래서 그게 우리 원어에 보면 비쿠 짜쿠나 루팡디수아, 그래서 루팡디수아 안으로 색을 보면서 이렇게 단수로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해 드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앞에서 본 외입처 경상에 더해서 이제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또 다시 도입을 했죠. 그래서 보면 곧자라 위사야 영역과 대상이라는 개념이 세 가지 경에서 용례를 보여준다. 교리문답의 큰경, 운나바 바라문경, 여섯동물 비유경이다. 이럴 때 이제 이 경들은 보여주는 게 그거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은 서로 간에 자기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못한다. 오직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의 대상을 경험한다. 눈으로 소리를,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들리는 것의 영역에 있는 소리라는 대상을 눈이 경험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었죠. 세 개의 경이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곧자라 영역 안에 있는 것.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런 영역이라는 것, 눈의 영역, 눈에 보이는 것들로 구성된 영역,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영역 안에 있는 것은 외입처, 복수의 존재고 이것을 관심이 묶어준 대상이라고 말하면 위사야, 경이 되고 그것이 관심에 의해 왜곡된 상태를 상니미따라고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인식에는 공동주관인 욕탐이 함께 하는데 행위에 수반하는 탐진치를 싣고 와서 외입처를 왜곡합니다. 물론 외입처에 직접 물리적 왜곡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에게 유위의 인식작용에서 생겨나는 외입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표상, 인상에 탐과 진이 작용하여 2차적인 왜곡된 이미지를 만든 뒤 인식의 직접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즉, 밖에 실제하는 외입처에서 선택된 대상에 대해 탐진치가 왜곡한 내적인 이미지인 상, 니미따를 만들어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관심이 묶어준 대상이 또 관심이 싣고 오는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되었다. 이걸 니미따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배영규 법부님을 보면서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다라고 하면 배영규 법부님이
내가 인식하는 대로 머리에 뿔이 생기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 그 표현을 제가 어떻게 쓴 거냐 하면 외입처의 직접 물리적 왜곡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에게 유의의 인식작용에서 생겨나는 외입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요게 이제 말하자면 그 무명이라고 하는 1차적 왜곡, 요거를 니미따라 한다. 그 위에 탐과 진이 2차적으로 작용하면, 탐이 작용할 때는 정상, 수바 니미따 이렇게 부르고, 진이 작용할 때는 저항의 상에서 빠띠가 니미따 이런 식으로 2차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무명에 의해서 왜곡된, 그 위에 2차적으로 탐과 진에 의한 왜곡,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밖에 실제하는 외입처에서 선택된 대상에 대해 탐진치가 왜곡한 내적인 이미지인 상, 니미따를 만들어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 왜곡된 거라고 말하는 니미따가 대상이 물리적 왜곡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니미따를 뭐 표상이라든가 인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미지, 이렇게 부르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여간 니미따가 왜곡됐다 그래가지고 박보부님 보면서 박보부님 보고 뿔났다 그러면 진짜 뿔이 날까?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이제 그렇게 그 니미따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밖에 실제하는 대상에 대한 표상, 인상 이렇게 말하는 이미지화된 것이 그 이미지의 왜곡으로 해서 인식 대상으로 있는 이런 부분을 말한다. 뭐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상을 붙잡지 말라는 것은 탐진치를 싣고 오는 욕탐의 제어를 통해 탐진치가 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이고, 왜곡 없는 이미지를 통해 외입처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소의 비유경은 초선 내지 비상 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물 때 그 상을 가까이 하고 닦고 많이 행하고 잘 확립한다고 하는데, 비상 비비상처까지도 소멸하지 않은 탐진치가 있어서 상을 만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상은, 즉 니미따는 삶의 질의 높낮이에 따라 상응하는 상, 니미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미따 이러면 우리가 어쨌든 왜곡 이런 개념이니까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잘 생각해 보면 니미따, 상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러니까 인간들의 삶의 수준이 높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되었다고는 해도 인간의 삶을 기준으로 보면은 인간보다 훨씬 잘 제어된 탐진치의 강도가 적어진 삶의 상태에서의 그 왜곡은 인간들의 니미따보다는 훨씬 적은 왜곡 상태를 가지는 커다란 삶의 향상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초선 내지 비비상처까지를 그렇게 니미따로 직접 표현해주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한편 삶의 질은 여기서는 산야죠. 산야의 몫입니다. 어떤 산야, 상을 가진 자인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곳인데, 상은 그대로 탐진치로 연장되어 상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산야는 그대로 탐진치로 연장되어 니미따에 이릅니다. 요거 지난 일요일 날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니미따는 삶의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경우에 산야와 같은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 수바산야, 정상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게 산야로부터 출발해서 탐진치를 거쳐가지고 사유를 거쳐가지고
욕탐에 의해 가지고 인식까지 연결돼 넘어오면 수바 니미tt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수바산냐 부정상이라는 것이 또 마찬가지 아수바 니미tta 부정상이 되고, 빠띠가산냐 저항의 상이라는 것이 빠띠가 니미tta 저항의 상으로. 그래서 보면 수바라는 말, 아수바라는 말, 빠띠가라는 말을 산냐와 니미tta가 공유하고 있다고요. 이런 연결관계 볼 수가 있죠. 뽀따빠다경이 많이 참고가 되고요. 그런데 상은, 산야는 상나가 정의 전도된 것과 무상고 무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전도경에서 보면 성미 부부님, 이런 그러니까 전도경이라는 경이 있잖아. 거기에서 상나가 정의 전도, 무상고 무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음, 요걸 말하잖아. 근데 그거를 세 단계로 말하죠. 기억하시나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경이 말하냐 하면, 뭐 각각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상락아정의 산냐, 상락아정의 심, 찢다, 상락아정의 견해, 이래가지고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태가 근본적으로는 상이 전도가 돼. 그러면 그 전도된 상의 참여에 의해서 진행되는 삶은 거기서 이제 상수는 심행 이래가지고 찢다가 생겨나잖아. 그 찢다도 상락아정의 전도를 담고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또 그게 다시 또 찢다의 행위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래가 만들어지면 딱가의 밖으로 나오잖아. 그때 견해라는 것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생겨난다고. 그 견해가 상락아정으로 전도된다. 이렇게 상과 심과 견해의 세 단계에 의한 전도를 보여주고, 그 역으로 전도되지 않음, 요거는 무상고 무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음이죠. 요것은 어떤 세 단계일까? 똑같이 그 세 단계지.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뒤에 또 보겠지만 굉장히 비중 큰 것이, 이 견해가 상락아정으로 전도된 거를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황으로 바꾸는 것. 이게 사실은 수행의 첫 번째 목적이겠죠. 그거를 뭐라고 불러? 전도되면서 전도되지 않은 상태로 달라지면 여실지견. 여실지견이 무상고 무와 부정으로 보는 거잖아. 딱 그거거든. 그러면 그런 여실지견에는 어떻게 그걸 얻는가? 라고 하면 바로 사성제의 완성 과정. 사념처 수행의 완성이 바로 그 여실지견, 상락아정의 전도된 견해가 무상고 무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견해로 바뀌는 거. 이게 사념조의 역할인 거야. 그런가 하면 상락아정의 전도된 심이 무상고 무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심으로 바뀌는 이 과정은 뭐라 해? 박거부님, 그거 뭐죠? 그게 사마타. 그 사마타가 심의 아래 위로, 심의 그 행위 부분을 제어하는 거 영오, 그 심의 생겨남의 과정을 제어하는 거 이탐. 이래서 여모 이탐으로 사마타 이래 되죠. 그런가 하면 상의 전도를 해결하는 요거는 비파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도됨이 상과 심과 견해라는 세 자리에서 정의되는 것이 그대로 사념처 사마타 비파사나의 그 수행의 단계를 설명해 준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교재로 와서 전도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상락아의 상은 사실에 대한 전도여서 존재화를 이끌고, 정의 상은 존재화된 삶의 질을 구분하여 욕상, 색상, 무색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라는 요 부분을 삼자나띠. 보통 사람들이 삼자나띠라고 하는 이 동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많이 물어요. 근데 요 얘기야.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거. 그래서 상락아의 상은 무명을 생기게 하고 정의 상은 욕탐, 색탐, 무색탐의 탐을 생기게 합니다. 또한 정상은 락에 대한 반응인 것에 반해 고에 대한 반응은 저항의 상, 빠띠가 산냐이고 진을 생기게 합니다. 자, 요 부분 오늘 드린 교재 있죠? 오늘 드린 교재의 맨 뒷장을 한번 볼게요. 제가 참고로 삶의 메커니즘을 니미따의 측면으로 그려놨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상라가정의 상, 무상고 무와 부정의 상 이렇게 상을 보았죠. 그 상이 뭐 당연히 딱가라는 2차 인식의 이 자리에서 상이 참여를 하죠. 그럴 때 이 상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상의 상, 락의 상, 악의 상, 그리고 정의 상, 저항의 상 이래 되는 거죠. 상라가 정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제가 상라가는 존재화의 상이고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상락아라는 이 전도에 의해서 해탈된 삶을 살지 못하고 중생이라는 영역으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의 정이라고 하는 거. 상라가 정에 상나가가 이렇게 존재가 되게 만든다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치의 측면. 그래서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는 욕계 수준의 상, 색계 수준의 상, 무색계 수준의 상이라는 요 가치 구분이 되는 거죠. 정이라는 것은 고음인 거야. 상나가 정 이러지만 배영기 부부님, 우리 보통 저기 삼법인 이러면은 무상고 무아를 말하잖아. 무상고 무아 부정까지 해가지고 삼법인 얘기하지 않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여실직견 이러면 무상고 무아만 말하지 않고 무상고 무아 부정까지를 말하잖아. 그런 개념이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삼법인에서 제시되듯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의 삶을 살 수 있으면 해탈된 삶이야.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는 전도된 상태, 상락아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이걸로 인해서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중생이라는 존재는 그냥 중생 이렇게 있지 않잖아.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중생들의 삶의 수준의 차이, 이런 그 가치적 관점을 정이라는 말로 나타내는 거예요. 즐거운 느낌이 좋은 거요? 이제 이런 건데 얼마만큼 좋으냐라고 하면 욕계 중생만큼 좋은 경향으로 보면 욕상 이래 되는 이런 관점. 이렇게 이제 그 부분 요 그림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런 것이 올라와서 심으로 가래로 해서 사유의 과정을 거쳐 욕탐을 거쳐 가지고 색상 내지 법상 이렇게 오고 그 법상 밑에 상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정상, 수반임이 있다. 저항의상, 빠띠간임이 있다. 해가지고 정상, 수바산야가 이렇게 삶을 거쳐가지고 오면 수바님이다가 되는 이런 과정을 삶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죠. 네, 그렇게 보고요. 다시 교재로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6페이지 보는 중이죠. 그런데 상, 니미따는 상락아의 상, 산야 또는 무상고 무아의 상, 산야와 같은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상락아의 상, 니미따 또는 무상고 무아의 상, 니미따는 용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경에서 보면 무상의 상에서 아니자 산야가 있다고. 그런데 경에는 무상의 상,
아니자 니미따는 없다는 얘기야. 그 의미예요.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산자는 있는데 니미따는 없는 거야. 그 부분 보자. 말하자면 무상고 무아는 무위이고, 요 말 설명 필요 없죠? 요게 무위야. 상락아는 유위입니다. 그래서 해탈된 삶은 무상고 무아의 산야, 상으로 시작해서 무탐, 무진, 무치로 연결되는 무위이고, 중생의 삶은 상락아의 산야로 시작해서 탐진, 치로 연결되는 유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 정의는 우리 무위상류따가 있잖아요. 무위상류따에서 무엇이 무위냐라고 말할 때는 이런 그 산야, 상의 측면에서 말하지 않죠? 무탐, 무진, 무치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근데 무탐, 무진, 무치라는 요거는 그대로 상을 포함한 이런 메커니즘적인 연결에 있는 거죠. 그 부분 정의에 맞춰서 설명한 거고, 이런 유위가 욕탐, 찬다, 라가로 순환하여 인식에 이르면 상, 니미따를 만들고, 이런 무위가 관심, 찬다로 순환하여 인식에 이르면 무상, 아니미따를 만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개념이 나온 거죠. 상, 니미따라는 말을 지금 그 왜곡의 상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본적인 자리, 상락아의 산야에 대응하는 게 없어. 그런데 상락아의 산야에 대응하는 것으로의 무상고 무아의 산야, 이것에 대응하는 거로 뭐가 나타나느냐? 아니미따. 우리가 보통 무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무상심삼매 이렇게 쓰는 그 아니미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무상 아니미따라고 이제 보였고요. 그래서 존재화를 이끄는 상락아의 산야에 대응하는 것은 니미따 자체이고, 존재화에서 벗어난 무상고 무아의 산야에 대응하는 것은 무상 아니미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앞에서 주목하자. 상락아의 산야는 있는데 상락아의 니미따는 없다. 왜 없느냐? 이거 인식 과정은 딱가의 밖에 있으니까 그 부분 필요 없는 건가? 모든 것의 마무리는 딱가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럴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니미따라고 하는 이 개념의 발견에 의하면 그냥 그러니까 상락아의 전도된 산야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전도된 상태 자체를 어떤 가치 부여 없이 그냥 니미따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뭐 우리가 방금도 봤지만 수바 니미따라든가 빠띠가 니미따라든가 이런 거는 그 상락아의 산야에 대응해서 생겨난 그 자체로서의 니미따 위에 탐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면 수바니미따, 이런 식으로 2차적인 이름이 붙은 거죠. 그래서 니미따 아니미따, 니미따의 상태냐 완전히 그 그러니까 다시 상락아의 산야에 의한 기본적인 왜곡으로의 니미따이냐, 무상고 무아의 산야에 의한 왜곡 없는 니미따. 그래서 니미따. 여기서 이제 왜곡 없는 니미따 이렇게 부른 건 뭐죠? 왜곡 이전에 물리적인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이미지화되어 있는 인식 대상,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약간 어려운 주제인데 요 정도 하고 넘어가요.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무상 아니미따라는 개념이 나타났는데, 이 아니미따는 어떤 용례를 보여주느냐 하는 걸 좀 찾아봤어요. 자, 무상 아니미따의 용례에서 보면 위모코라고 하는 게 보통 해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8해탈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해탈에서 보면 순야또 위모코, 아니미또 위모코, 앞빠니히또 위모코, 이래서
순야 공이죠. 그래서 공해탈. 아 니미또 위모코 이러면 무상해탈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아 빠니 히또 위모코 이러면 보통 요거를 중국에서 무원해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발할 원자 무원해탈. 근데 우리는 요거 어떻게 하죠? 빠니 히따라는 요 말을 우리는 뭐 바램 이런 측면보다는 지향이라고 해석하고 있죠. 우리는 뭐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무원해탈이라고 이제 고정됐으니까 그래 쓰더라도 요 앞바니 히토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죠. 이래 올 때, 일단 무상, 님있다 이러면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그 사실 그대로의 산량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인식이 무상고 무아에서 생겨난 인식,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님있다 아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야 공해탈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 딱가 안에서 탐진치가 없는 우리 알지만 공에 대한 작은경에서 바로 얘기해 주죠. 공이라는 게 뭐라고? 그거 없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공해탈이라는 것은 딱가 안에서 탐진치 없는 해탈. 요게 순야또. 그래서 공해탈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앞바니 히떠라는 건 뭐야? 이제 여기서 윗닦아가 나오죠? 그러면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사유 이래 해서 이제 이 행위 과정이 설명되잖아요. 이때 의도, 째따나 기대, 빡따나 지향, 빠니디 이렇게 나오죠. 이 빠니디, 지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요거를 발할원으로 번역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이건 우리는 뭐 이건 경을 전체적으로 내 마음의 지향, 물론 마음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것이 지향이라는 같은 개념으로 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건 지향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순야또 위모코 여기 니미또 위모코 여기 그리고 앞바니히또 위모코가 바로 요 지향. 이 지향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요런 삶. 요렇게 되는 거죠. 해탈된 삶이죠. 요렇게 앞바니히또라는 부분. 그래가지고 세 가지 해탈을 말할 때 인식과 행위 그리고 따가라는 요 세 가지 자리를 지시한다라는 것. 요게 기본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마찬가지 위목고 해탈뿐만 아니라 사마디, 삼매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 순야또 사마디, 니미또 사마디, 앞바니히또 사마디. 그대로 해탈만 삼매로 바꿔주면 되죠.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이래 번역하지만 지향을 넘어선 지향 없는 삼매. 그 다음에 사마빠띠 하면 요건 증득이란 말이거든요. 뭐 초선을 증득한다 이런 식의. 그럴 때 역시 증득에서도 똑같이 공과 무상과 무원 지향 않는. 그 다음에 파서 요거는 촉이죠. 삼사화합 촉이죠. 이 촉이라는 건 뭔가 인식에서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수가 생겨나는 요거죠. 이 촉이라는 거 내입처 외입처 말고 처라는 자격을 갖는 자리가 여기죠. 촉처 이렇게 되죠. 파사야따나 해서 촉처라고 나온다고. 이 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입초, 외입초는 식을 만들잖아. 촉이라는 초는 수를 만든다고. 식과 수,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삼사화합 촉이라는 것은 삶에서 경제적으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촉이라는 것도 니미타 아닌 인식들이 와서 촉하는 거고, 거기에 탐진치가 없어야 니미타 아닌 인식이 촉할 수 있고, 마찬가지 탐진치가 없으니까 지향이 번뇌의 영향 없는 지향으로 인식에 연결되고 똑같이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다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세 가지, 요 네 가지는 다 그 세 가지의 쌍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해탈과 삼매와 증득과 촉이라는 네 가지를 세 자리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쌍으로 나타나는 것 말고 그 다음에 아니미타 찌또 위무띠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런 게 있다. 아니미타가 이렇게 쓰인다라고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건 뒤에 언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찌또 위무띠면 뭐야? 아니미타 찌또 위무띠니까 찌또 위무띠 심해탈이죠. 심해탈. 요거 자심해탈, 비심해탈 요럴 때 다 쓰는 거죠. 그래서 무상심해탈 요 말이고, 그 밑에 아니미또 찌또 사마디 하면 뭐야? 심삼매가 되죠. 그래서 무상심삼매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 이렇게 용례로 보여줬고, 밑에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니미타 위하리 해가지고 무상, 상 없는, 상이 아닌 상태의 머문 이런 용례가 하나 나타나고, 요 정도. 여기선 이렇게 그 무상이라는 개념, 무상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알려져야 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좀 더 분명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우 7페이지네. 그런데 상, 니미따가 이렇게 존재화된 삶의 과정 위에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 니미따는 얼마만큼 왜곡되었는지의 측면과 그 왜곡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의 측면, 그리고 왜곡의 해소로 이끄는 과정에 적용되는 측면에서 2차적으로 분류됩니다. 자, 요거 이런 얘기야. 기본적으로는 왜곡이라는 개념이 니미따의 본질이죠. 그런데 좀 전에 보니까 수바니미따 이러면 정이라고 하는 탐에 의한 왜곡이죠. 그런데 아수바니미따라고 해서 부정상, 이래서 바로 그 탐에 의한 왜곡인 수바니미따가 해소된 상태로 아수바니미따를 보여줬죠. 그게 뭐냐 하면 스님.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 수바니미따 이렇게 그 왜곡의 측면, 그리고 아수바니미따 이러면 왜곡이 해소된 측면, 이렇게 지금 니미따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수바니미따가 아수바니미따로 왜곡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이 있겠죠.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여기가 니미따가 되었을 때 여기에 이제 그 욕탐이라는 거, 까마찬다가 탐진치를 싣고 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불교 수행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 근본이 뭐냐 하면 욕탐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럴 때 이 욕탐이 어떤 탐진치를 싣고 오느냐라고 할 때 욕계 중생 수준의 탐진치를 싣고 오면 정상 이래 되고 이건 욕계 수준의 왜곡이 될 거고, 그게 아까도 봤지만 소경에서처럼 초선 내지 비상 비비상처의 이 높은 삼매의 과정도 니미따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삼매를 낚아가지고 높은
경지를 성취해도 니미따는 니미따인데 그 경지가 왜곡이 줄어드는 과정이죠. 그러면 그렇게 삼매를 닦는다.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삼매를 닦는 제2선을 제3 이런 과정들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니미따라고 하는 이 문제 상태를 해소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니미따라는 용어 중에 그러니까 수바 니미따 이러면 수바라고 하는 니미따잖아. 이런 어떤 거라고 하는 니미따라는 용어들이 나타나는데 그 용어들에서 어떤 거는 이렇게 왜곡 상태를 말하는 니미따고 어떤 거는 왜곡이 해소된 걸 지시하는 니미따고 어떤 거는 왜곡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 수행의 과정을 지시하는 니미따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표현한 게 왜곡의 해소로 이끄는 과정에 적용되는 측면에서 2차적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즘 이건 어려운 얘기지만 니미따를 공부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거 같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랬을 때 1. 얼마만큼 왜곡되었는지의 측면은 정상과 저항의 상. 그래서 수바샀냐, 파티가샀냐. 왜곡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의 측면, 부정상. 그리고 좀 전에 보았지만 무상. 부정상이라는 것은 정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욕상, 색상, 무색상에 의한 이 왜곡이 얼마나 해소된 상태가 부정상 요래되죠. 무상이라는 건 뭐예요? 아예 그 니미따라고 하는 존재의 중생이라는 존재의 영역 자체가 완전히 해소된 물론 삼매 위에서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만큼 해소된 아니미따 무상도 있는 거야. 자, 그런 거 하면 이제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개념. 왜곡의 해소로 이끄는 과정에 적용되는 측면으로 어떤 니미따가 나타나느냐. 요거예요. 사마타 니미따. 요건 이제 우리가 익숙한 용어들이죠. 사마타의 상이고, 아벽가 니미따, 부동의 상. 부동, 움직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사마지 니미따, 삼매의 상. 빠까하 니미땅, 노력의 상. 우페카 니미따, 평정의 상. 요런 니미따들이 이런 단어가 경에 발견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상경, 그죠? 니미따 숙당 할 때 세 가지 니미따를 자그해라. 이렇게 말했었죠. 그때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좀 번역을 바꿔봤는데 오늘 내가 요 자리 공부를 통해서 그때 번역 바꿨던 거 취소! 원래로 되돌아와!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어쨌든 그때 뭐가 있었어요? 사마타의 상, 노력의 상, 평정의 상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경들에 보면 이 부동의 상, 삼매의 상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고. 근데 딱 요 정도야. 뭐 이게 더 많이 나오지도 않아. 요 정도 왜곡의 해소로 이끄는 과정에 적용되는 측면으로의 님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게 여기서 지금 사마타 님이다라고 하면 사마타라고 하는 해소의 과정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욕탐을 제어하는 일 그걸 말하는 건가? 욕탐을 제어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니미따라는 말이 붙어 있지. 니미따는 요 자리잖아.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사마타 니미따라고 하면 사마타라고 하는 욕탐의 제어 과정 그 욕탐의 제어 과정에 의해서 그게 인식에 닿았을 때의 왜곡 상태는 바로 사마타라는 이 욕탐의 제어 과정을 담고 있는 니미따 이런 의미가 되죠. 좀 어렵지만 사실은 이제 지난번 수업에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정확히
보지 못해가지고 뭐 세 가지 상으로 자그해야 한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게 아닌 거야. 그 세 가지 욕탐의 제어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제어되는 니미따. 그러니까 사마타 니미따도 욕이 있는 거지 여기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건 좀 요런 부분 좀 생각이 못 미쳐가지고 번역을 바꾸자 했던 거 취소. 사마타 니미따를 자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의 과정에 의해서 대상이 사마타 니미따로 되어 있는 거야. 그거를 자그하는 거지. 요런 부분. 요거를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러니까 먼저 공부했던 상경 있죠? 상경. 배부부님, 상경 우리 먼저 공부한 거 있죠? 그 흙을 씻는 사람들 경 뒤에 있는 거. 요게 그러니까 그 특강 두 번째 시간에서 요 부분 번역을 수정한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거를 되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경 시작할 때 보면 비구들이요, 높은 심을 닦는 비구는 세 가지 상을 적절한 때에 자그해야 한다. 적절한 때에 삼매의 상을 자그해야 한다. 적절한 때에 노력의 상을 자그해야 한다. 적절한 때에 평정의 상을 자그해야 한다. 요렇게 나오는 거를 그때 우리가 의논해서 세 가지 상으로 적절한 때에 자그해야 한다. 이렇게 고쳤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마디 니미따라는 것을 욕담을 제어하는 요 자리로 생각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말하는 거는 욕탐이 제어되는 그 과정에서 니미따의 상태를 말하는 거. 요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세 가지 상을 적절한 데에 자그해야 한다라는 요 말은 그러한 삼매와 노력과 평정이라는 욕탐의 제어 과정이 적용되어 있는 니미따. 요것을 자그한다. 어쨌든 니미따는 대상인 거야. 네, 그 부분. 그래서 요 상경의 번역 되돌렸습니다. 요거 사실 제가 오늘 수업에서 요거 빼뜨리지 않고 되돌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렵지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 상이라는 거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얼마만큼 왜곡되었는지 측면, 정상, 저항의 상, 왜곡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의 측면, 부정상, 무상, 왜곡의 해소로 이끄는 과정에 적용되는 측면, 사마타의 상, 부동의 상, 삼매의 상, 노력의 상, 평정의 상,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해가지고 상은 행위를 통해 잠재해 누적된 삶의 경향이고, 여기서 상은 이제 산야죠. 산야는 우리가 이건 삶의 메커니즘에서 보는 거지만 행위에서 어때요? 행위가 유의적인 행위, 취가 되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죠. 요렇게 그 행위를 통해 잠재해 누적되는 삶의 경향이 산야요. 그리고 상, 니미따는 관심이 묶어주는 역할에 의해 생긴다는 차이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욕탐, 관심이 묶어주는 이런 측면이죠. 차이 때문에 산야와 니미따의 구성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보았지만 상이라는 거는 이런 이름의 상들이 있고, 니미따는 또 요런 이름의 니미따가 있죠. 요렇게 그러니까 산야와 니미따의 구성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왜곡이 해소된 상, 니미따를 만들기 위한 행위의 제어라는 수행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참고 내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굳이 넣은 게 뭐냐 하면 어쨌든 니미따라고 하는 이것은 니미따가 무엇냐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왜곡의 해소로 이끄는 과정에 적용되는 측면. 그래서 사마타의 니미따, 그러니까 사마타의 니미따, 부동의 니미따, 사마디 니미따, 노력의 니미따, 평정의 니미따, 요런 특별한 니미따가 나타난다라는 거, 요거거든. 그런데 니미따는 어쨌든 산냐하고 연결된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산냐로만 나타나고 니미따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는 주로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고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완성하게 하는 상들의 용례. 이거 얼마 전에 보았죠? 그랬을 때 보면 부정의 상, 죽음의 상, 자량에 대해 혐오하는 상,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즐길 것이 없다는 상, 무상의 상, 무상에 대한 고의 상, 고에 대한 무아의 상, 버림의 상, 바램의 상, 소멸의 상, 해골이 된 것의 상,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의 상, 검푸른 것의 상, 끊어진 것의 상, 푸른 것의 상, 요런 산야와 관련해서 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요런 산야의 종류에 대해서는 산야로만 나타나지 니미따가 없는 거야. 그런가 하면 역으로 니미따로만 나타나고 산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지금 보는 거지만 사마타 니미따, 아비아카 니미따, 사마디 니미따, 빠까하 니미따, 우페카 니미따, 우빠다 니미따, 그 뒤로 이제 몇 가지 왜 나오는데 이런 대표적인 게 뭐죠? 왜곡의 해소로 이끄는 과정에 적용되는 측면의 니미따들. 요거는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산재로는 안 나타난다는 거야. 뭔가 의도하는 바가 다른 거야.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참고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참고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8쪽으로 갑니다. 하여간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오늘은 그냥 우리가 니미따라는 게 이런가 봐 하고 전체적인 흐름 한번 짚어보는 거로 하자고요. 나중에 우리 상세한 공부는 또 한번 하기로 하고. 자, 이래서 이제 2번 기능의 단속 2 심상을 붙잡지 말 것, 요게 나와. 기능의 단속 1번은 뭐였죠? 니미따를 붙잡지 말 것 이랬죠? 그런데 기능의 단속을 말하는 그 정형 부문에서는 니미따를 붙잡지 마라,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마라 하는데 뒤따르는 것은 수다 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경에서는 니미따라는 말을 쓰면서 니미따에다가 앞에 이런 말이 붙는 거야. 찌따사 니미따. 니미따 상이고 찌따가 심이라고. 심의 상, 심상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심상. 그러면요 우리가 니미따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 하면 내입처, 외입처 이 관계에서 식이 생겨나는데 이 외입처가 그 중에 하나가 선택되면 경이 되고 이게 왜곡되면 니미따 되는 요거죠. 어쨌든 요 자리는 대상이고 이 대상은 무슨 의미를 갖냐 하면 식을 생겨나게 하는 거라고. 식을 생겨나게 하는 것을 일단 개념적으로 니미따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런데 식이라는 건 뭐 대표적이니까 그냥 말하자면 식의 니미따 요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대표적으로 이거 빼고 니미따라고 하면 이거 식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이요. 요렇게 우리가 뭐 약속을 하고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삶은 메커니즘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요런 이제 메커니즘, 삶의 메커니즘 보면 내입처, 외입처 1차 인식해가지고 식이 생겨나면 3, 4화학 촉해가지고 수하면 2차 인식해가지고 상과 수가 심,
찢다를 만드는 작용이다. 심행은 상수. 이래가지고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잖아. 마음이라는 게 식도 생겨나지만 그 식이 삶의 과정에서 심으로 진행되잖아. 그래서 심이 생겨나잖아. 그러니까 니미따가 이렇게 식을 생겨나게 하는 거라면 한 단계 더 지나가서 이 심도 생겨나야 하는데 이 심은 무엇을 대상으로 생겨날까? 식은 니미따를 대상으로 생겨났어. 심은 무엇을 대상으로 생겨날까? 잘 모르지만 그 심을 생겨나게 하는 그 대상을 심상이라고 부르자. 찢다사 니미따. 이렇게 말하는 거고, 기능의 단속에서 뭐라 해? 상을 붙잡지 말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마라. 상을 붙잡으면 식이 왜곡된 식이 생겨난다는 거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마라 라는 것은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심이 오염된 심이 생겨난다. 요거겠죠. 근데 이 심은 어디에서 생겨나? 수를 대상으로 상이 참여해서 생겨나잖아. 상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야. 그러니까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마라 라고 하는 그게 수고, 이 수가 바로 심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심상이라는, 찢다선이니까 심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개가 되는데, 그러고 보니 그거는 수구나. 요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내용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삶의 과정에 인식작용은 두 번 진행됩니다. 외입절을 객관으로 식이 생기는 1차 인식과 3,4화합 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수를 객관으로 심이 생기는 2차 인식입니다. 여기서 식을 생기게 하는 객관인 대상의 왜곡을 니미따라고 한다는 이해의 연장선에서 심상, 찢다사 니미따란 개념이 나타나는데, 심을 생기게 하는 객관, 즉 수의 왜곡입니다. 기능의 단속에서는 나 니미따 가히 호띠 나누 변자낙 가히라고 하여 니미따를 붙잡지 말고 뒤따르는 것 아누 변자나를 붙잡지 말 것을 지시하는데, 뒤따르는 것은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생긴 식의 3,4화합에 의해 생기는 수입니다. 이거 우리 알고 경험하는 거 잘 알죠? 그래서 아누변자나를 뒤따르는 수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런 이해에 의하면 수가 곧 심상, 찢다사 니미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상, 찢다사 니미따의 인식 과정에 공동주관으로 상이 참여하여 심을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심상은 상수, 요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심상, 찢다사 니미따라는 이 용어가 나타나는 경이 두 개의 경이 있어요. 요리사경과 무리지어삼경 요래 나오는데, 특히 이제 요리사경 47번 상류다니까 염처 상류다죠. 여기에서 보면 어떤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음식을 왕한테 올렸어. 그리고는 나는 만들어 줬으니까 왕이 어떻게 먹든 상관없어. 요렇게 행동하는 요리사는 말하자면 쫓겨나는 거야. 대접을 못 받아. 그런데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어서 왕한테 바치고는 잘 보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왕께서 어떤 음식에 더 손이 많이 가는지, 우리 왕께서 오늘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요거를 잘 살피는 요런 요리사는 어떻겠어? 마음에 들고 이쁘겠지 뭐. 그러면 보너스도 받고. 요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하는 바로 그 왕의 그 눈치를 살피는, 왕이 어느 음식에 손을 많이 대는지 요 부분을 심상으로 비유를 한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1차 인식의 니미따 요 자리하고 2차 인식에서 찢다가 생겨나는 그 과정 수를 붙잡는. 성미보부님,
우리가 이제 보통 사념처 수행 이래가지고 시작하면 뭐 신념처 이러면은 호흡 이렇게 이제 몸을 잡는 거잖아. 수념처 이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몸을 붙잡은 상태에서 이어지는 것을 사띠가 눈 떠서 수를 관찰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지? 그럴 때 이제 이어서 신념처, 수념, 법념처 이래 연결되는 경우는 마음을 본다. 신념처, 마음을 이어본다, 관찰한다 하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그대로 뭐 이건 뭐 표면적으로 내 마음이, 아이고, 내 마음이 이렇게 오염되어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을 거고, 입출직용경 같이 수행의 전개, 진행 상태로 보면, 호흡을 붙잡고서 관찰하던 상태를 지나서 더 깊은 영역에 가서 더 깊은 일을 해야 되는 요 때는 심상, 수를 대상으로 이어지는 수행을 하는구나. 아무래도 여기 그런 면이 있겠죠? 표면에서 대상을 붙잡고 수행하는 곳은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만드는 거라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은 더 깊은 곳에 가서 깊은 곳의 문제 상황을 해소하고 깨닫겠죠. 이제 이런 측면과 우리가 그냥 개괄적으로 대략해 보면 니미따 상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지하고 수행이 진행되면서 더 내면에 가서 수를 대상으로 심이 생겨나는 이 수가 대상으로 상과 수에 의한 심이 생겨나는 과정 닦아라는 영역. 그럼 요 깊은 영역에서 결국은 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서 깨달음이라는 최후의 성과를 얻는 뭐 이런 부분을 어렴풋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경은 니미따를 말하면서 특별하게 찌따서 니미따 심상 그리고 요리사 경은 우리 왕께서 어떤 음식에 손이 더 가는지를 잘 살피는 요게 이제 보통 보면 뭐 심왕 찢다, 그러니까 심을 심왕 심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잖아요. 뭐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쨌든 하여간 오늘은 니미따라는 말 식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이다. 찌따서 니미따라는 말 심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외입처고 수고 요런 정도만 보고 넘어갑니다. 이런 설명에 의하면 존재화된 삶의 과정 위에 적용되는 개념인 상, 니미따에 비해 존재화와 존재화된 상의 과정의 양면에서 작용되는 상, 산야의 대상인 심상, 찌따사 니미따가 더 깊고 미세한 왜곡에 관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기로 할게요. 이 문장은 일단 좀 유보할게요. 왜냐하면 좀 전에 니미따와 니미따 요 관계에서 우리가 상락아의 산야가 연결되어 온 것은 니미따다 요런 개념으로 보면 요 부분은 조금 좀 애매해요. 요 부분은 일단 제가 유보해 놓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림 호흡 신과 촉의 대응에서의 상 니미따의 이해를 참조하자 했어요. 요 그림은 지금 이 교재의 마지막 장으로 가볼게요. 지금 보는 것의 마지막 장. 자, 요런 그림입니다. 그나저나 배보부님 그래 좀 괜찮아졌어? 많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거기 좀 그래 하여간 뭐 조금 우리 참고 수업을 마치기로 하고요. 그렇게 불편을 느낄 만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하여간 잘 챙겨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뭐냐 하면 딱 요거죠. 그 1차 인식이 내입처, 외입처인데 신과 촉, 호흡 수행의 경우니까 신과 촉이고 거기에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입처가 위사야로 선택되어 가지고 욕탐에 의해서 왜곡되면 촉상 요래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과 촉의 인식작용에서 신이 촉상을 작용하면 신식이 생겨나는데 왜곡된 신식이 생겨나겠죠. 이제 그런 인식 과정에서 요 촉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보면 욕탐 때문에 촉상이 되는 거. 그 밑에서 욕탐 때문에 촉은 촉상이 된 거야. 그러면 요 촉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상락아라는 전도된 상, 산야에 대응하는 것을 아까 그 얘기죠? 상락아의 니미따는 없어요. 그 말은 없는데 니미따라는 말 자체가 그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랬죠? 그래서 상락아의 산야에 대응하는 것, 무명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거는 이제 신과 촉의 관계니까 촉상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상락아로 존재가 되면 그 위에 정상이거나 저항의 상, 탐과진으로 연결되는 그거죠. 요거를 사념처 사마타 해서 부정상으로 부정상이라는 건 결국 그 부정의 그러니까 정상의 문제를 해소한 거죠. 그러면 그 밑에 무명의 문제는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사념처와 사마타로 부정상을 가면 마무리 윗바사나로 무상고 무아의 상을 성취하면 깨달은 거죠. 자, 요런 과정이 전개되는데 요게 이제 니미타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무명이 전달되어 와서 촉상이 생겼다면 그게 2차적으로 탐진이 전달되어 와가지고 정상과 저항의 상이 생긴 거죠. 이런 정상과 저항의 상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부정상으로 바꿔야겠죠. 부정상으로 바꾸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제 니미타 중에 세 번째 니미타, 그 왜곡의 해소의 측면에서 나타난 니미타들이죠. 그래서 사마타의 니미타, 부동의 니미타, 삼매의 니미타, 노력의 니미타, 평정의 니미타, 이런 니미타들의 이거는 니미타는 결과치야. 그러니까 우리 번역을 다시 바꾼 거 그거죠. 그런 니미타라는 결과치를 만드는 욕탐의 제어 과정이 있고 그 욕탐의 제어 과정 그 수행에 의해서 요렇게 해소하는 측면의 니미타라는 요 자리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그런 니미타들의 과정, 욕탐이 제어된 결과로서의 니미타들에 의해서 이제 부정상이 그러니까 부정의 니미타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포괄적으로 말하면 사념처 사마타의 과정에 의해서 부정의 니미타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마지막 이제 무상 아니미따 요 과정이 무상고 무아의 상과 대응하는 거죠. 윗바사나의 과정이죠. 그렇게 그 산야하고 니미따 상하고를 대비를 시켜보니까 요렇게 한 1대1로 연결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요 중에서 좀 유별난 거는 바로 요 해소의 측면의 니미따. 요 니미따는 아까 봤지만 산야에서는 나타나는 게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사마타 윗바사나의 수행 과정으로 욕탐이 제어된 거 이렇게 보았고 그리고 나면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럴 때에 요 가운데 큰 박스는 뭐죠? 바로 욕탐이 제어되는 거죠. 욕탐을 제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어를 하는 거야? 무명을 해소하기 요건 이제 무명과 탐진이라는 것은 왜곡을 만드는 측면이죠. 왜곡을 만드는 측면에서 욕탐, 그러니까 참 관심이 무명과 탐진을 싣고 와가지고 니미타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부분은 뭐죠? 바로 이런 사마타와 사념처 수행 이러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마타라는 노력, 그러니까 사마타라는 수행 이렇게 말하죠. 사념처라는 수행, 부동, 삼매, 노력, 평정이라는 수행의 과정에 의해서 그런 니미따들이 만들어지는 게 욕탐을 제어하는 과정이죠. 그걸 일단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야.
나도 이게 잘 표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민은 많이 하고 그려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 부분 나타내 봤고, 자, 다시 8페이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의 단속 2번 심상을 붙잡지 말 것에서 심상 찌떠서 님있다라는 개념을 보았고요. 이제 3번 심행은 상수. 심행은 상수, 여기 이제 이건 요 이야기를 하는 제일 중심된 개념이죠. 심상 찌떠서 님있다인 수는 상의 참여에 의해 무명, 탐, 진을 만들어 심을 구성하는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심행, 즉 심의 형성작용입니다. 이때 심상, 찌떠서 님있다인 수는 상, 님있다를 뒤따르는 것이어서, 그죠? 님있다를 뒤따르는 심상, 요 얘기죠. 심행은 그대로 상에서 연장됩니다. 그래서 상, 님있다는 상, 산야를 일어나게 해서 탐진을 생기게 하는 자량이 됩니다.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이제 수, 심상, 이 수가 어떠하냐 하는 거에 상이 참여를 하는 거죠. 수가, 그러니까 인식에서 인식에서 생기는 식은 2차 인식의 주관, 식이 뒤따르는 수를 상의 참여 위에서 인식해가지고 심이 되는 거죠. 요런 과정을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이 심상수라는 것은 여기서 연결되어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연결 과정을 보면, 상, 님있다는 여기 와서 상을 일어나게 해서 탐진을 생기게 하는 자량이 됩니다. 요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요거 삶이 그렇게 전개되는 거죠. 또한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심은 행위의 원인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상, 님있다는 그대로 행위로 연장됩니다. 14번 상류따 7번 그러니까 산야의 다양함 경은 계의 다양함을 연하여 상의 다양함이 생긴다고 하는데, 계의 다양함은 색계 내지 법계여서 육외입처를 지시합니다. 또한 산야의 다양함은 사유, 관심, 열기, 추구의 다양함으로 연장되는데, 계의 상태, 즉 그러니까 여기서 계라고 말하는 게 육외입처고 육경이고 육상이고 이런 거죠. 식이 아니고 상이요. 이렇게 보자고요. 그렇게 대상이라는 개념, 그래서 상, 님있다가 상을 거쳐서 행위까지 그 영향력을 작용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어쨌든 이런 그 삶의 메커니즘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어려울 게 없어. 근데 삶의 메커니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제 사실은 이 경을 읽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거를 제가 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삶은 이런 방법으로 순환하며 지속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순환 과정에서 주목할 게 정상, 수바님있다가 어떤 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 정상의 용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요건 사실 우리 뭐 독송하면서도 많이 보는 거고 그런데, 자, 이 정상, 수바님있다라는 요 말이 나타나는 용례를 주목해 보면, 첫째, 안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 119 내지 130번 버리기 어려운 바람품에서는 정상과 비열이작의라는 두 가지 법을 말해요. 그러면서 정상, 수바산야와 비열이작의에서 탐이 생긴다. 요거 결정적이거든. 뭐냐 하면 이 얘기야. 인식에서 수반이 있다. 정상이 있어. 이거를 비열이작의한다. 정상이라는 법과 비열이작의라는 법, 요 두 가지 법 때문에 딱가 안에서 탐이 생긴다는 거야. 탐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여기서 생기는 식이 수를 대상으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데 상이 왜곡되어 있는 번뇌로 참여하기 때문에 무명 위에 탐과진이 생기잖아. 이렇게 탐이라는 것이 메커니즘적으로 알려지는데 경은 뭐라고 해? 바로 수반님이 있다. 정상이라는 것과 그것에 대한 비열이 작의라는 네이처, 웨이처죠. 이 두 가지 법 때문에 과정을 다 생략하고 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본 거, 상의 다양한 경은 개의 다양함을 연하여 상의 다양함이 생긴다. 어떤 리미따, 인식 대상이 어떤 상태, 어떤 리미따이냐에 따라서 진행돼가지고 상이, 어차피 상은 상온, 많은 경향들이 쌓여 있는 거잖아. 그 중에 어떤 상의 알갱이가 선택되어가지고 산자연한띠 2차 인식에 참여하느냐, 요거를 결정하는 게 리미따라는 거야. 어떤 리미따의 상태냐에 따라서 어떤 상이 선택되어가지고 2차 인식에 참여해서 어떤 무명, 어떤 탐을 일어나게 하느냐, 요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경에서는 정상과 비열이작의라는 두 가지 법이 탐을 만든다. 저항의 상과 비열이작의는 진을 만든다. 요건 그대로 짝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안구따라니까야 관통고표에서 얼마 전에 보았지만 세세모음의 69번 외도경은 비슷한 이야기를 정상의 비열이작의, 정상과 비열이작의 두 개의 법, 요 표현을 정상을 비열이작의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표현만 달라. 정상의 비열이작의가 탐을 만들고 부정상의 열이작의에서 탐이 생기지 않는다. 탐을 생기게 하는 리미터의 상태가 해소된 게 부정상이잖아. 그러니까 탐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 다음에 46번 상류따 2번 몸경, 51번 자량경, 그리고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11 내지 20번 장애의 버림품에서는 정상의 비열이작의를 통해서 소유에 관심이 생긴다. 저항의 상의 비열이작의를 통해서 진해가 생긴다. 요건 뭐예요? 이쪽 리미땅의 상태 때문에 탐이 생긴다, 진이 생긴다는 걸 알겠잖아.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리미땅의 상태에 따라서 소유에 찬다, 여기에 까마찬다, 하여간 소유에 관심이 생긴다, 그리고 행위에서 진해가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건 행위까지로 연장됐죠. 요 부분을 제가 표현한 게 뭐냐 하면 그 앞장에서 또한 상의 다양함은 사유, 관심, 열기, 추구의 다양함으로 연결되는데 기의 상태, 즉 리미따가 산야를 거쳐서 행위까지 그 영향력을 작용시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리미따가 정상이다, 거기에 비열이 작용한다 하면 탐도 그것 때문에 생기고, 그것이 중간에 제어되지 않고 진행되면 소유의 관심으로 욕탐으로 되돌아오고, 이런 순환 구조를 메커니즘적 순환 구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항의 상의 비열이작의 하면 진해가 생긴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 30번 나기따경에서는 부정상을 실천하는 자에게 정상에 대한 혐오가 확립된다. 가시경에서는 부정의 상의 실천을 닦는 자에게 정상의 실천은 가시다 라는 점을 알려준다 했는데, 뭐 뒤에 두 개는 뭐 그냥 용례 측면에서 같이 보여준 거고요. 그러니까 요 수바라는, 그러니까 수바니미따, 정상이라는 말은, 요거는 수바니미따 앞에 아만 붙이면 아수바니미따 해서 부정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의 니미따를 찾으면 부정상의 니미따는 같이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 바로 이 중요한 개념, 정상과 비열이작의, 이것에 의해서 탐이 또는 행위로 연장되어 오면 간탐, 소유에 관심이 생기고, 저항의 니미따,
대한 비열이 자극하면 진이 생기고 올라오면 진해가 생기고 이런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수바니미타의 용례는 주목해야 한다. 박고부님 요거 우리 독성집에서도 많이 보는 거고 그때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내용들 요런 의미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사념처가 삼매의 상이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 주제인데 한편 맞지만 이까야 44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은 사념처가 삼매의 상들에서 짜따로 사띠빠타나 사마디 니미따 라고 말합니다. 삼매의 상이라는 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삼매의 상. 요 그림에서 보면 바로 그림에서 보면 왜곡의 그러니까 왜곡의 해소를 위한 과정에 쓰면 그거죠. 그래서 여기 있고 이런 거야. 그럴 때에 삼매의 상이 무엇냐 하니 사념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념처라는 게 뭐야? 신수신법 4가지 대상을 가지고 사띠를 확립해서 그 연장선에서 깨달음으로 오르가는 수행의 대표잖아. 그게 삼매의 상이래. 그럼 삼매의 상이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삼매를 있죠. 욕탐을 제어하는 삼매를 닦는 삼매를 닦는 그 과정이 인식으로 오면 삼매의 상 이렇게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연결관계겠지. 그런 개념으로 사마디 니미따 삼매의 상은 사념처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 니미따의 왜곡의 해소를 위해 삼매를 닦는 과정으로 신수신법의 염처를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 니미따에서는 계속 말하지만 니미따에서는 식이 생겨. 그런데 이 식이 생겨나는 요 1차 인식의 자리 요 부분을 욕탐을 제어하는 일에서 삼매를 성취하면 요거 우리 그 앞에 상경 또 흙을 씻는 사람들 경 우리 2번째 특강에서 보았지만 단마비 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법의 삼매야. 요거 신념처 수념처 니미타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야. 요거 신에 대한 눈뜸, 수에 대한 눈뜸. 백오부님, 눈뜸이라는 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지? 사띠를 말하는 거지? 사띠가 눈 뜨는 거고 현재를 발견하는 거고 이렇잖아. 그래서 신념처 이러면 신, 몸이라는 대상에 눈을 뜨는 거고 수념처 이러면 사띠가 수, 느낌 경험에 눈 뜨는 거. 이런 개념으로 보면 니미따라고 하는 거 식을 생기게 하고 삼매라는 것이 이건 법의 삼매여서 신념처, 수념처, 신에 대한 수에 대한 눈뜸 이래 된다면 이제 삼매를 닦는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본 심상, 찌따서 니미따, 찌따서 니미따는 그대로 심을 생겨나게 하는 거죠. 이러면 요건 심의 삼매, 찌따 사마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신념처, 법념처로 심상을 대상으로 하는 요래 되고 이거 그대로 심에 대한 눈뜸, 법에 대한 눈뜸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매의 상, 삼매의 니미타를 말하면서 왜 사념처가 그거라고 말하느냐 라고 할 때 오늘 수업의 총괄적인 의미로 바로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그림에서 욕탐을 제어하는 이 삼매를 닦는 일들 요 자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념처인 거야. 그래서 그 사념처에 의해서 삼매를 닦는 것으로의 욕탐의 제어는 니미따의 자리에서 사마디 니미따 이렇게 불린다. 요 개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상에 대한 교재를 마치고 그 4번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는 지난 일요일 날 공부했어요. 시간이 됐지만 제가 오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박보부님 조금 기다리시라 그래. 조금만 더 좀 볼게요. 오늘 드린 교재에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사실 어찌 보면 가장 비중 있게 말한 것이 바로 이 내입처, 외입처 요 자리에서 내입처야 뭐 그냥 안입이 섭씨는 이런데 색성향 미초법이라는 요 6가지로 구성되는 그 자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외입처라고 하는 그거 밖에 실제 하는 거 아니요. 그거 내적인 거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외입처 밖에 실제로 있는 것들이고 그 중에 참다가 묶어주는 하나가 위사야 경이라고 해서 지금 인식하는 대상이 되고 그것의 이미지가 되면 니미따요. 그러면 외입처는 복수 있는 것들 그 중에 선택된 하나 요거는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으로 그러니까 인식 과정에서 받아들여서 안으로 가져온 거를 실시하는 것은 니미따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측면을 제가 그냥 해피스님 말만 가지고 이런 중요한 주제를 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외입처가 밖에 실제하는 것들이다라고 알려주는 경들 그 용례를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외입처, 밖에 실제하는 것들. 외입처는 복수, 즉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 법들로 나타나서 세상에 실제하는 것들을 지시한다고 알려줍니다. 1. 외입처를 복수로 정의하는 경들 해서 디가니까야 28번에 3번 믿음을 고양하는 경 중에 처의 개념에 대한 가르침. 맞지마니까야 112번 6가지 청정경, 맞지마니까야 115번 많은 요소를 가진 것 경, 앙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60번 길이 말한다 경. 뭐 요 외에 이제 또 좀 보자면 대념처경들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 믿음을 고양하는 경 처의 개념에 대한 가르침 보면 더 나아가 대덕이시여 세종께서 처의 개념에 대한 법을 설하신 이것은 위없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6가지 안팎의 처들, 안팎의 처들 이러니까 6내입처와 6외입처라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안과 색들, 이와 성들, 비와 향들, 설과 미들, 신과 촉들, 의와 법들입니다. 대덕이시여 처의 개념에 대한 이것이 위없음입니다. 세종께서는 그것을 남김없이 실답게 하십니다. 그것을 남김없이 실답게 하시는 세존에게 처의 개념에 대해 더욱 실다운 지혜로서 세존을 넘어선 실답게 아는 어떤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이 있을 것이어서 추가적으로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믿음을 고양하는 경은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정말로 훌륭합니다 하고 부처님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찬탄하는데 그 중에 딱 3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표현을 담아가지고 찬탄을 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처의 개념에 대한 이것이 위없음입니다. 세종께서는 그것을 남김없이 실답게 하십니다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보통의 찬탄이야. 그런데 3가지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그 다음에 그것을 남김없이 실답게 하시는 세존에게 처의 개념에 대해 더욱 실다운 지혜로서 세존을 넘어선 실답게 하는 어떤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이 있을 것이어서 추가적으로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아주 길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주제가 3개가 있어. 하나가 7가지 보리분법. 어쨌든 깨달음의 길이죠. 7가지 보리분법을 그러니까 실천 방법을 그렇게 찬탄하고, 2번째가 바로 내외 입처를 부처님이 선언했다, 알려주셨다라는 요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통과 관련한 다른 주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에 대해서 처의 개념, 내입처, 외입처라는 것이 이런 것이요 라고 설명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내입처, 외입처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내입처, 외입처 이 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찬탄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거든요. 내입처, 외입처라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주제인 거야. 박법부님, 무지하게 중요한 주제인 거야.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나와? 내입처는 단수로 나온다고 안이비설신의, 외입처는 복수로 나와.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 법들. 안으로 들어온 것이 복수로 있을 순 없죠. 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맞지마니까야 112번 6가지 청정경이 있어요. 이 6가지 청정경은 누가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아라한이 되었는가 검증하는 과정이야. 그래, 그 검증하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 이게 총 이게 6가지 청정경인데 경을 보면 꼭 5가지처럼 보여. 근데 하여간 네 번째로 검증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도반이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하라한 정등각에 의해 바르게 선언된 이런 6가지 안팎의 처, 융내외 입처가 있습니다. 어떤 6입니까? 안과 색들, 이와 성들, 비와 향들, 설과 미들, 신과 촉들, 의와 법들. 여기서도 복수로 나오죠? 이렇게 내입처는 단수고 외입처는 복수야. 복수 상태를 가지고 안의 것이다 인식된 어떤 내적인 것,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주제에서는 우리가 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 이 6가지 청정경에서 이런 내외 입처에 대한 네 번째 검증 다음에 마지막 검증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오늘 한 장짜리를 더 드렸지 않나? 가만 있어봐. 한 장짜리 있지 않나? 한 장짜리 있죠? 아, 내가 안 받았구나. 이 한 장짜리가 맞지마니까야 112 6가지 청정경이잖아요. 요것의 내외 입처에 이어지는 마지막 검증 과정이거든. 요 내용 한번 보셔요. 존자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서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 대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았습니까? 요게 아라한을 선언하는 그 비구에게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거야. 근데 요 표현 어때? 김정혜 법문이 우리 요 표현은 좀 많이 보지 않았나? 요 대표적으로 요 표현.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 요게 지금 뭘 말하지? 네이처.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을까? 자, 우리 그 삶의 메커니즘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삶의 메커니즘 그림에 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1차 인식의 자리가 있잖아. 안이비설신의,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인데 색성향 미촉법은 지금 니미따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많은 경들을 모아가지고 안이비설신의 내입처라는 것이 안식 내지 의식과 안근 내지 의근이라는 식과 근이 함께한 것이 내입처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 요거 동의하는 사람이 잘 없죠. 그런데 사실은 경은 이렇게 보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경들이 많이 있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네이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요 6가지 청정경에서 마지막 점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 요거 뭐겠어? 그래, 네이처 외입처죠. 네이처 외입처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자, 우선 몸이 있어. 근데 몸이 무엇과 함께해? 식과 함께해.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 내지 의식, 그리고 의식이 법을 인식하기 위한 기능의 역할을 같이 해서 의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안식 내지 의식과 의근은 이게 몸통은 식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이 함께해서 육식과 육근이 형성되어 있잖아. 요게 표현을 하면 뭐예요? 식과 함께한 이 몸이죠. 그리고 밖에 뭐가 있어? 밖에 모든 상들. 이래가지고 바로 니미타의 관점으로 메커니즘을 표현해냈을 때 바로 내입처 외입처의 자리가 식과 함께한 몸 그리고 밖의 모든 니미타. 요 그림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별표하고 옆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준 거야.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들. 사실은 이제 제법 여러 개의 경들이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 중에 이제 이 112번 6가지 청정경에서 더구나 아라한을 선언한 사람이 진짜 아라한이 되었나? 이 검증의 마지막 주제로 바로 이 부분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박보부님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많잖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이게 삶을 이해하는 가장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어. 가끔씩 보면 유튜브로 공부하는 분들이 연락이 와. 와, 스님, 어떻게 그 부분을 보셨습니까?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거는 뭐 달리 방법이 없어. 기존에 알고 있던 시각을 내려놓고 경이 알려주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경에 접근하는 공부 자세를 갖지 않으면 뭐 다른 방법이 없어. 어쨌든 요 표현 명확하죠? 그 표현하고 그림하고 아주 명확히 만났죠? 자, 그래서 그거 됐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하는 게 이 시간이 너무 지나서 내가 마음이 좀 급하다. 빨리 가야 된다.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이 맞지마니까야 115번 많은 요소를 가진 것 경이에요. 뭐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어떤 점에서 처에 능숙한 비구라고 불릴만 합니까? 라고 할 때 안과 색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표현들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좀 전에 봤듯이 식과 함께한 몸 그리고 밖의 모든 님이다.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과 근이 함께한 것으로의 인식주관인 내입처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을 인식하는 이런 나의 삶 이런 부분을 보아 아는 사람이 뭐야? 처에 능숙한 비구요. 이거 엉뚱하게 내입처 외입처를 주장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처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 말한다 경 마지막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별하게 무상의 상과 무아의 상을 말하거든. 근데 무상의 상은 뭐냐 하면 색수상 행식 오온에 대해서 무상하다 라고 오치온에 대해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거, 이게 무상의 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가 하면 무아의 상에서 안은 무아다, 색들은 무아다. 그래서 안입이설신의 무아, 색성향 미척법들이 복수로 나타나면서 무아. 그래서 오온에서 무상을 보고 내외 입처에서 무아를 보는 이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고 이제 그 다음 장 넘어오면 그럼 요렇게 하면 이제 그 외입처가 복수다라는 거, 그래서 안의 것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4개의 경을 다 본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수업에서 또 한 가지 그 얘기 있었죠. 세상에 실제하는 거, 뭐 유식무경 이래서 오직 마음이 투사하는 것이지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실제하는 것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꿰뚫음경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단지 사실로서 머물 뿐, 요 표현했죠. 그 표현이 나와 있는 경이 1번 상류다 34번 있는 것이 아닌 경하고 꿰뚫음경하고 2개의 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보면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단지 사실로서 머물 뿐이고 여기서 현명한 사람들은 관심을 제어한다. 이렇게 여기서 박보부님 지난번에 질문했었죠. 여기서 관심을 제어한다는 것은 참다를 제어한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 중심되는 주제는 까마 소유의 사유가 상까빠라고 탐과 함께한 사유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다 한 것 같아. 마지막 그림 하나가 있어. 이 참 끝내기가 어렵다. 진짜 요걸로 끝이야. 요 마지막 그림은 뭐냐 하면 영역 고자라 외입처 바히라 아야따나 경위사야 상니미타. 우리가 이건 지난 일요일 공부의 중심이에요. 영역이라는 데에 외입처가 복수로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를 관심이 묶어주면 지금 인식 대상이 되어서 그거를 위사야 경이라고 하고 그것이 관심이 싣고는 탐진치에 왜곡되어진 인상 요것을 니미따라 한다. 이렇게 말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입처 영역, 외입처, 경상 요래 해가지고 안입이설신의라는 내입처가 영역이 있어. 영역이란 말은 안근의 영역. 그래서 보는 영역이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보이는 것들의 영역이죠. 그리고 이 근의 영역, 듣는 영역, 들리는 것들의 영역. 요렇게 영역이라는 것이 하여간 다시 말하지만 눈으로 들리는 걸 보진 못해. 이런 자기의 고유한 영역이 있어. 그런데 외입처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의 영역 안에 많은 것들이 지금 있다고. 어떻게 있다고?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단지 사실로 써먹을 뿐이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외입처란 이름으로 있는 거죠. 그런 외입처 중에 관심에 의해 묶인 지금의 인식 대상, 요거를 위사야 경 이렇게 말하는데 요 경까지는 밖에 거죠. 밖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 선택된 하나의 인식 대상이죠. 요거 밖에 거야. 밖이라고 적어드렸어. 그러면 그렇게 위사야 경이 선택된 것이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표상, 인상, 이건 이미지 요렇게 아까 말했지만 왜곡이라고 해서 물리적 왜곡을 가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는데 그 이미지가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요거 니미타요. 예, 요 그림이 그거 완전하게 보여줬죠. 오늘 그러면 우리가 상에 대한 니미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마무리했지만 그 중에 그래도 꼭 특히 많은 사람들과의 논쟁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내입처 외입처 이야기, 내입처 외입처 이야기, 안과 밖의 이야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 그림 하나가 완전한 답을 주죠. 네, 15분이나 시간을 늦어서 미안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도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전도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니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티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고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고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지난 1년의 과정과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지난 1년 함께한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공부에 성과를 많이 내서 이 세상에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알려지도록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부님은 내일 뵈고 법부님 빨리 가시고 그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